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원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소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물질의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요, 여러 학자들이 존재했는데 먼저 탈레스는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에 반해 아낙시메네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을 이루는 근본 단위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엠페드콜레스는 처음으로 사원소설을 제기했는데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4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처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는요, 처음적으로 입자설을 제시를 했는데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4가지의 원소, 즉 사원소설을 제기했고요. 이에 4가지의 성질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물은 습하고 차가운 성질, 불은 건조하고 따뜻한 성질, 흙은 건조하고 차가운 성질, 공기는 습하고 따뜻한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다른 물질로 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중세시대에서는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4가지의 성질과 사원소설에 근거하여서 여러 가지의 물질들을 섞으면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값싼 철을 혹은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것을 바로 연금술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험기구들을 발명했는데 이후 과학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양에서는요, 오행설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 자연현상은 오행, 즉 물수, 불화, 흑토, 쇠금, 나무목이 있는데요. 즉 물, 불, 흙, 금, 나무 이렇게 5가지의 오행에 의해서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근대에 와서 이제 과학적인 개념을 조금 제시를 해줬는데요.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바로 보일입니다. 이 보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물질은 바로 원소인데요. 이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간단한 물질로 분해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처음 했었어요. 이에 따라 라부아지에라는 학자가 이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물질이 원소라고 대놓고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물의 분해와 혹은 합성 실험으로 물이 원소가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자, 여기서 사원소설이 옳지 않음을 증명했어요. 왜? 사원소설에서는 물이 원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33가지의 원소를 분류하여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소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분해라는 단어 뜻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해라는 것은요, 열이나 전기 에너지 등을 가하여 한 종류의 물질을 2가지 이상의 간단한 물질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나눈다 라는 개념입니다. 즉, 열이나 전기 등등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2종류 이상의 물질로 나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물질은 어떠한 2가지 이상의 물질의 화합, 즉 합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합성하는 거 의해서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원소들은요, 대한화학회 2016년에 발표하기로는 약 118여 가지가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이 중에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는 약 90여 가지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는 약 20여 가지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라부아지에가 물의 분해 실험으로 인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밝혔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물의 전기분해라는 실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바로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가했더니 물이 산소와 수소로 나뉘어졌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은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물은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4원소설에 해당했던 물이 바로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기 때문에 4원소설은 틀렸어요 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변의 물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주변의 물질을 보면은요. 우리 주변의 물질을 이루는 주요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수업 시간에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었죠. 자, 물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었고요. 삶은 달걀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며 여기에 약간의 황 혹은 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철 원소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크래요. 소금은 바로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나트륨의 영어 명칭은 소디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으로 소듐이라고 작성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 써있는 나트륨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는 소듐이라고 사용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플라스틱 도시락 안에는요. 탄소 왜 이렇게 렉이 먹었지? 정신 차리세요. 네, 방금 렉이 먹었네요. 자, 플라스틱 도시락에는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다른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구성 성분은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놀래서 선생님 말 더듬는 것 봐. 자, 그 다음에 포크 한번 살펴볼게요. 이 포크는요, 바로 합금인데요. 합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채워볼게요. 자, 합금은요, 하나의 금속에 성질이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을 섞어서 만드는 새로운 성질의 금속입니다. 즉, 새로운 성질을 가진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합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포크는요, 철에다가 크로뮴, 니켈 등을 섞어서 만든 합금으로 포크를 철로만 만들게 되면은 물에 닿았을 경우 녹이 잘 슬지만 합금으로 만들게 되면은 녹이 잘 슬지 않는 성질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식이 안 되는 거죠. 포크 보면은 철에다가 크로뮴, 니켈을 섞고요. 알루미늄 포일은 알루미늄만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원소의 개념을 시대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원소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려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색했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원소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을 어떻게 실험으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